광공업 등의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소매 판매도 승용차와 화장품 등의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감소하였고요.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생산 부문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광공업과 건설업 등의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1.3%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요. 광공업과 건설업 등 모든 부문의 생산이 줄어 4.8% 감소하였습니다. 3쪽 광공업 생산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비금속 광물 등은 증가하였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2.5%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완성차 내수와 관련 부품 수요가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달에 북미 중동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또 주요 업체들의 그 임금 협상도 예년에 비해 조기 타결되면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OLED와 LCD 등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출 수요가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는데요. OLED는 그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7, 8월 생산이 그 호조를 보였던 데 따른 상대적 반락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LCD는 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반도체 등은 증가하였지만 자동차와 금속 가공 등이 줄어 8.4%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이번 달에 그 추석 연휴에 따라 조업 일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그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 제품은 해양 플랜트 사업의 업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수주 잔량, 그러니까 일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작업량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1차 금속, 통신, 방송 등의 재고가 줄어 전월에 비해 1.2% 감소하였고요. 반면에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화학 제품과 1차 금속 등의 재고가 늘어 4.9%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생산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73.9%로 전월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의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생산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은 감소하였지만 금융보험과 부동산 등이 늘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소매는 승용차, 통신기기, 가전제품 그리고 화장품 등의 판매가 줄면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그리고 화장품 등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2.0%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금융보험은 주식거래 실적이 일평균 기준으로 증가하였고요. 또 은행과 비은행 대출이 모두 늘면서 전월에 비해 1.4%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등은 증가하였지만 도소매와 전문과학기술 등이 주로 1.4% 감소하였습니다. 도소매는 그 추석 연휴에 따라 영업일수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통신기기와 승용차 등의 판매가 줄면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과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그 법무, 회계 및 세무 그리고 광고 대행 등 전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역시 그 추석 연휴에 따라 그 업무 일수가 많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 소비 부문입니다. 소매 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증가하였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2.2% 감소하였습니다. 승용차는 디젤 차량에 대한 그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요.
또 다음 달 주요 완성차 업체의 그 할인 행사를 앞두고 대기 수요도 발생하면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는데 전월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는 감소하였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어 0.5% 증가하였습니다. 의복은 그 명절 효과도 있었고요. 또 그 폭염이 지나가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간절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판매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식료품의 경우에도 명절 효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그리고 그 간편식 선호 트렌드 확산 등에 따라서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매 업태별로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입니다.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과 전문 소매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 투자 부분입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 중 운송 장비 투자는 감소하였지만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2.9%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19.3%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기계 수주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발주가 모두 늘어 전년 동월에 비해 1.9% 증가하였습니다. 선박용 내연기관, 전기로 그리고 전동차 등에 대한 발주가 전년 동월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 3.8%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신규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 공사 실적이 감소하였고요. 또 지난달에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이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기기계 공사 실적도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전월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16.6%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 수주는 기계 설치, 도로 교량 등 토목은 증가하였지만 주택, 사무실 점포 등 건축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 동월에 비해 6.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부문을 보면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은 증가하였지만 소매 판매액 지수와 건설 기성액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건설 수주액 등은 증가하였지만 소비자 기대지수, 장단기 금리차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동향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먼저 생산 쪽을 보면은 서비스업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광공업 등의 생산이 줄면서 전체 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지출 측면을 보면 소매 판매가 설비 투자가 7개월 만에 증가하였지만 소매 판매와 건설 기성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하면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전체적으로 전월에 비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